단 한마디의 말이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그런 뼈아픈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가까운 친구나 사랑하는 가족 혹은 믿었던 동료에게 별 생각 없이 던진 한마디가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파국을 불러온 적은 없었습니까? 저는 평생을 허무지에서 기업을 일구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인간관계의 대부분이 사소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어 쌓아 올려지기도 하지만 똑같이 그 하찮은 말 한마디 때문에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셀 수 없이 목격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도 결국은 돈이나 지위가 아닌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에 달려있더군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리 말을 많이 하려 드는 걸까요? 외로움을 달래고 싶어서,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에, 혹은 찰나의 우월감을 맛보고 싶어서, 때로는 그저 마음속 불안을 잠재우고 싶어서 쉴 새 없이 입을 엽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그 입이 바로 당신의 인생의 허를 불러들이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든 것을 잃어갈 수 있는 노년에 이르러 인간관계가 마지막 버팀목이 되었을 때 말실수 한 번은 삶의 기반을 통째로 앗아가는 치명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든 평생을 맨주먹으로 부딪히고 깨지며 정답 없는 인생의 전쟁터 한복판에서 피와 땀으로 체득한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할 7가지 침묵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원칙들을 가슴에 새기고 지킨다면 여러분은 불필요한 적을 만들지 않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따뜻한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원칙을 어긴다면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구에게마저 신뢰를 잃고 차가운 고독 속에 내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끝까지 지켜주는 것은 쌓아 올린 지식이나 돈이 아니라 바로 침묵이라는 가장 위대한 지혜입니다. 자, 이제 그 첫 번째 지혜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믿고 털어놓은 비밀을 입에 올리는 순간 당신이라는 인간은 두 번 다시 예전과 같은 신뢰를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치열한 비즈니스 현장에서나 시골 마을의 작은 공동체에서나 심지어 한 지붕 아래 사는 가족들 사이에서도 절대 변치 않는 철칙입니다. 제가 아직 작은 자동차 공업사를 운영하며 고군분투하던 젊은 시절의 일입니다. 저를 좋게 봐주시던 업계의 한 대선배 박 사장님께서 술 한 잔을 기울이다가 당신 회사 내부의 중요한 뒷이야기를 슬쩍 들려주셨습니다. 정 사장,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이야기일세. 라며 오늘 떼셨지요. 저는 그 이야기의 무게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가벼운 마음의 다른 동료와의 자리에서 무심코 누설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좁은 업계에서 마른 날개보다 빠르게 퍼져나갔고 결국 그 이야기는 박 사장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 저를 마주한 그분의 표정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분노와 함께 믿었던 이에 대한 처절한 실망감이 뒤섞인 그 눈빛. 그 눈빛 하나로 저는 입이 가벼워 믿을 수 없는 젊은 놈이라는 낙인이 찍혔고 사업안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인 신뢰를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사람 사이의 신뢰라는 것은 당신이 가진 지위나 돈보다 몇 배는 더 무거운 것입니다. 그것을 쌓아 올리는 데는 수십 년의 세월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것은 정말 찰나의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도대체 비밀을 말하고 싶어 안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나만이 이 정보를 알고 있다는 하찮은 우월감에 취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혹은 그 비밀을 입 밖으로 내뱉음으로써 자신의 긴장이나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고 싶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 하찮은 욕망에 굴복하여 입을 여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은 당신을 보며 마음속으로 이 사람은 중요한 것을 지켜낼 그릇이 못 되는구나라고 간파해 버립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돈이나 물건은 잃어버려도 다시 벌거나 구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신뢰만큼은 한 번 금이 가면 평생을 가도 온전히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제가 태어난 강원도 통천의 작은 마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사람이 털어놓은 비밀이 온 동네에 흉흉한 소문으로 퍼지면 그 비밀을 누설한 자는 즉시 믿지 못할 사람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일거리도 주지 않았고 따뜻한 밥 한 끼 나누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좁은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바로 침묵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어르신들은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죠. 사람의 비밀은 무덤까지 가지고 가는 기다. 이것은 그저 멋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혹독한 세상에서 목숨과 평판을 지키는 생존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이 가르침의 무게는 더욱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재산도, 체력도, 기억력도 조금씩 잃어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사라져도 마지막까지 우리 곁에 남는 것은 바로 사람과의 끈끈한 연결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을 지켜주는 것은 수억 원의 재산도, 빛나는 졸업장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바위 같은 신뢰입니다. 그 신뢰를 쌓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것, 굳게 입을 닫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정말 말하고 싶어 입이 근질거린다면 차라리 종이에 적어 불태워버리십시오. 당신 마음의 주인인 당신 자신에게 토해내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귀에 흘려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에게 전해진 말은 반드시 혼자서 걷기 시작하고 숱한 오해를 더하며 부풀려진 뒤 결국 칼이 되어 당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간 칼날은 세상을 한 바퀴 돌고 정확히 당신의 심장을 겨눕니다. 나는 단언합니다. 아무리 허물없는 친구라도 피를 나눈 가족이라도 남이 당신에게 맡긴 비밀만큼은 절대 입 밖에 내서는 안 됩니다. 굳건한 침묵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타인의 신뢰를 얻고 인생의 마지막까지 좋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삶을 지키는 제1의 철칙입니다. 세상의 돈 이야기만큼 사람의 마음을 서늘하게 식히고 관계에 금이 가게 만드는 주제는 없습니다. 저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아버지의 숲한 돈을 훔쳐 무작정 상경했을 만큼 젊은 시절부터 돈 때문에 숱한 고생을 겪었습니다. 돈이 없어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굶주림에 시달렸던 날들이 있었기에 저는 돈 이야기를 함부로 입에 올리는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사업 자금을 모으는 중요한 자리에서 한 사업 동료가 최근에 큰 계약을 성사시켰다며 이번 건으로 이만큼 벌었다고 떠벌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겉으로는 웃으며 박수를 쳤지만 저는 그 자리에 있던 모두의 눈빛에서 차가운 질주를 읽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똑같이 생각했을 겁니다. 저 사람은 자기 자랑이 지나치군. 저런 성공은 오래가지 못할 거야. 아니나 다를까 제 예상대로 몇 년 지나지 않아 그는 주변의 시기와 반발을 이기지 못하고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돈 자랑은 하면 할수록 사람들을 당신에게서 밀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물론 저 자신도 비슷한 실수를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저의 작은 공업사가 드디어 자리를 잡아 생활이 조금 넉넉해졌을 때였습니다. 동료들과 막걸리를 한잔하다가 저도 모르게 이제야말로 겨우 숨통이 좀 트인다고 말해버렸습니다. 악에는 전혀 없었지만 그 한마디는 저를 결국 돈 이야기밖에 할 줄 모르는 속물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돈 이야기에 상상 이상으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그것이 은근한 자랑처럼 들리는 순간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돈 이야기는 겉보기엔 흥겨운 분위기를 만드는 것 같아도 그 수면 아래에서는 반드시 질투라는 맹독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이 새 차를 샀다는 이야기, 친구가 호화로운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야기, 친척이 땅을 사서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 그런 말을 듣는 순간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렇다면 나는 이라며 자신의 처지와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싹 트는 순간 관계에는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그 균열이 쌓이고 쌓여 결국에는 인연의 끈을 끊어버립니다. 노년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 또한 바로 이 돈 이야기입니다. 자식들에게 받은 용돈 액수나 보유한 재산, 원금 이야기를 입에 올리는 순간 듣는 상대의 마음속에는 내 사정은 어떤가 하는 비교의 칼날이 스쳐 지나갑니다. 얼굴은 온화하게 웃고 있을지라도 마음은 이미 조용히 차갑게 식어가는 중입니다. 불교에 만족할 줄 아는 자가 진정한 부자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아무리 가난해도 마음만은 부유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영원히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가르침의 핵심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마음가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돈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구체적인 액수나 세세한 숫자는 절대로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저 덕분에 감사하게도 큰 어려움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정도의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돈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사람은 당신을 떠나갑니다. 반대로 돈 이야기를 삼가고 겸손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좋은 사람이 모여듭니다. 제가 다시 한번 단언합니다. 돈 이야기로 사람의 진정한 마음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돈을 자랑하는 사람은 결국 그 돈과 함께 차디찬 고독의 심은 속으로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입을 닫고 돈에 초련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야말로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신뢰라는 가장 값진 자산을 손에 쥐고 만족스러운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법입니다. 제3장, 당신의 약점을 반복해서 말하지 마라. 인간이란 본래 약한 존재입니다. 마음속에 불안이나 무거운 고민을 품고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위로받고 싶어지기 마련이지요. 하지만 명심해야 합니다. 당신의 약점을 반복해서 입에 올리면 올릴수록 사람들은 당신에게서 서서히 멀어져 갈 뿐만 아니라 결국 당신의 마음마저 그 약점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제가 젊었을 때 저에게는 초등학교 졸업이라는 학력이 평생의 콤플렉스였습니다. 번듯한 양복을 입고 정부 관료나 대기업 간부들과 회의하는 자리에서 소위 먼문대 나온 놈들이 저를 은근히 무시하며 비웃을 때면 분해서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시절 저는 동료들에게 술만 마시면 푸념처럼 늘어놓았습니다. 나는 어차피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놈이야. 시골뜨기라고 저놈들이 나를 우습게 보는 거라고 그 당시에는 그것이 제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한참의 세월이 흐른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제 푸념을 듣던 주변 사람들은 저를 불평만 늘어놓는 한심한 사내로 여기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의 약점을 말하는 것은 정말 필요하다면 딱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털어놓음으로써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는 순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말을 2번, 3번 반복하게 되면 듣는 사람은 지치기 시작하고 당신을 향한 동정심은 어느새 혐오감으로 변질됩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사실은 당신이 뱉은 말이 결국 당신 자신을 올가매는 족쇄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배운 게 없어서 안 돼라고 계속해서 말하다 보면 어느새 그것이 당신의 진짜 정체성이 되어버립니다. 실제로는 피나는 노력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조차 스스로 나는 할 수 없다고 되뇌는 말 때문에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하는 자신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나 자식들에게 매일같이 당신의 불안과 불평을 쏟아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걱정하며 위로해 주겠지만 이내 그들도 지쳐서 당신의 말을 외면하고 길을 막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부 사이든 부모 자식 관계든 그 끈끈한 정은 반복되는 부정적인 말 한마디에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노년에 이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만날 친구는 줄어들고 의지할 상대는 한정되어 있는데 만날 때마다 악한 소리만 해댄다면 그나마 남아있던 마지막 인연마저 당신 손으로 끊어버리는 꼴이 됩니다. 불교에 무아라는 심오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고정불변의 나라는 실체는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당신이 나는 약하다, 나는 불안하다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약하고 불안한 나라는 허상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는 얼마든지 강해지고 변할 수 있는 당신 자신을 당신의 입에서 나온 말로 꽁꽁 묶어버리고 있는 셈이지요. 이것을 이겨내는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약점이 스멀스멀 고개를 들 때 그것을 입 밖으로 내뱉기 전에 먼저 조용히 관찰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루에 단 3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히 앉아 깊게 숨을 쉬며 당신의 마음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감정은 정말 말로 표현해야만 하는 것인가? 정 견디기 힘들다면 종이에 적어서 태워버리십시오. 타인에게 쏟아내는 대신 당신 안에서 스스로 수화해내야 합니다. 저 또한 어느 순간부터 제 약점을 2번 다시 말로 표현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신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오직 그 방법만을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저를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불평만 늘어놓던 믿음직스럽지 못한 젊은 사업가가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는 사나이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는 단언합니다. 당신의 약점을 반복해서 말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 당신을 나약함의 감옥에 가두고 소중한 사람들마저 등 돌리게 할 것입니다. 약점은 입으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마음으로 관찰하고 강력한 행동으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인생에서 진정한 성취를 이루고 당당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집안의 문제는 밖으로 흘리지 마라. 가정 안에서 벌어진 문제를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 떠벌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은 없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이나 자식 문제, 돈 문제 등을 남에게 털어놓으면 그 순간에는 마음이 후련해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말들이 돌고 돌아 더 큰 비수가 되어 당신의 가정을 헤집어 놓을 것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 사업 때문에 여러 지방을 다닐 때 흔히 보던 광경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은 집에서는 아내가 동네 안악들에게 남편 흉을 보고 남편은 술집에서 아내와 집안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곤 했습니다. 처음엔 주변 사람들도 오죽하면 저럴까 힘들겠네라며 위로를 건네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불행을 재미있는 가십거리로 소비하며 온 동네에 퍼뜨립니다. 결국 당사자들도 모르는 사이에 저 집은 이혼 직전이라더라, 사실은 빚더미에 앉았다더라 하는 헛소문까지 더해져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깊은 골이 파이고 마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밖에서 보면 그저 작은 공동체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정은 인생의 모든 것을 지탱하는 뿌리이자 토대입니다. 그런데 어찌 자신의 손으로 그 토대를 무너뜨리려 하십니까? 집안의 문제를 밖에 나가 떠드는 것은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는 내 집조차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는 무능한 사람이라고 강구하는 꼴이 됩니다. 이것은 거대한 기업을 운영하는 원리와도 같습니다. 내부의 불만을 밖으로 누설하는 조직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적에게 공격당하는 순간은 언제나 내부에서 불평이 새어나올 때입니다. 저 역시 뼈아픈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한창 정부의 거센 압박으로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집에 돌아와도 아내가 내 속을 몰라주는 것 같아 사업 파트너인 최 사장에게 푸념을 늘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며칠 후 그 이야기는 경쟁사의 기회까지 들어가 있었고 저는 업계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가정의 문제를 입에 올린 그 순간 저는 회사를 이끄는 강력한 리더가 아니라 그저 믿음직스럽지 못한 사람으로 평가절하되고 만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가정은 인생의 마지막 보루가 됩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가고 사회에서 얻었던 직함도 사라집니다. 그때 마지막까지 서로 기댈 수 있는 존재는 오직 가족뿐입니다. 하지만 그 가족과의 문제를 밖에 나가 떠벌린다면 당신은 마지막 남은 보루마저 당신의 손으로 허무는 것과 같습니다. 지켜야 할 최후의 성취를 스스로 파괴해서라 어찌하겠습니까? 불교에는 인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족과의 만남은 수억 겁의 세월을 거쳐 이어진 깊고 깊은 연결이라는 뜻입니다. 그 소중한 인연을 함부로 입에 올려 제3자의 평가 대상으로 만드는 것은 자신의 뿌리를 스스로 잘라내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문제는 반드시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밖으로 꺼내지 마십시오. 침묵 속에서 서로를 마주하고 해결책을 찾으십시오. 제가 실천했던 방법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가정 안에 침묵의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일요일 오전에 단몇 시간만이라도 일체의 불평이나 불만 없이 그저 함께 식사하고 조용히 차를 마시거나 산책을 하십시오. 말로 하지 않아도 함께 보내는 그 고요한 시간이 헝클어진 관계를 놀랍게도 바로잡아 줄 것입니다. 저 역시 바쁜 와중에도 이 원칙을 지키려 노력한 덕분에 아내와의 관계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나는 단언합니다. 가정의 문제는 절대 밖으로 누설하지 마십시오. 불평을 털어놓는 후련함은 순간이지만 그로 인해 깨어진 신뢰의 대가는 평생을 갑니다. 가정은 지켜야 할 성역이지 남들에게 전시할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제5장, 미래의 계획은 입 밖에 내지 마라. 인간이란 참으로 신기한 존재입니다. 아직 현실이 되지 않은 원대한 꿈이나 계획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버리는 순간 그것을 시연하려는 뜨거운 의지가 거짓말처럼 식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활짝 피어나기도 전에 성급하게 그 꽃을 꺾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맨주먹으로 쌀가게 배달부터 시작하여 자동차 공업사를 운영하던 젊은 시절 제 가슴 속에는 언젠가 내 손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자동차와 배를 만들겠다는 거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꿈을 처음부터 동네방네 떠벌리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과 시기심만 샀을 것이고 어떻게든 제 발목을 잡으려는 이들만 늘어났을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말로 뱉어버리는 순간 제 마음이 현실에 안주하며 만족해버릴 것을 스스로 경계했기 때문입니다. 꿈이란 말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결과물과 행동으로 증명해 보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일찌감치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평생을 바친 이 험난한 산업계에서도 수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젊은이들이 나는 곧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가가 될 것이다. 몇 년 안에 저 큰 회사를 뛰어넘겠다고 주변에 떠들고 다니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사람일수록 결국에는 중간에 동력을 잃고 사라지거나 누구에게도 신뢰받지 못하는 신세가 되더군요.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의 꿈을 말로 떠드는데 모든 에너지를 소진해버려서 정작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낼 행동력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묵묵히 저의 길을 갔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며 기술을 익혔고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늘려가며 저의 기반을 단단히 다졌습니다. 허벌판에 주선소 설계도 한 장 들고 해외에서 돈을 빌릴 때도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비웃던 서산 간척지 공사를 시작할 때도 저는 제 꿈을 말로 설명하는 대신 그저 해야 할 일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어느새 주변에서 다음은 정주영이 해낼 것이다. 저 사람이라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입으로 당신의 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묵묵한 행동과 결과물을 본 타인들이 당신의 꿈을 인정하게 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는 노년의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퇴직 후에 거창한 계획이나 꿈을 만나는 사람마다 큰 소리로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들은 속으로 어차피 말뿐이겠지 하며 냉소적으로 바라볼 뿐입니다. 혹은 아직 실현되지도 않은 당신의 계획에 불필요한 질투심이나 반감을 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꿈을 입에 올림으로써 얻는 짜릿한 성취감은 아주 잠깐이지만 실제로 땀 흘려 행동하고 결과로 증명해냈을 때의 만족감이야말로 진짜 인생의 보람을 가져다 줍니다. 불교의 미개어화를 꺾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 피어나지 않은 꽃봉오리를 꺾어버리면 그 생명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꿈이나 계획도 이와 같습니다. 말로 내뱉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 그 꿈의 싹을 잘라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실천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마음속에 계획이나 목표가 떠오르면 그것을 일기장에만 적어두십시오. 남에게 자랑하듯 떠벌리지 말고 오직 당신만이 아는 약속으로 가슴속 깊은 곳에 단단히 자물쇠를 채워두십시오. 그리고 묵묵히 행동을 시작하십시오. 시간이 지나 당신이 이뤄낸 결과를 보고 사람들이 먼저 알아챌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단언합니다. 당신의 미래 계획을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꿈은 입으로 퍼뜨리는 연기가 아니라 가슴속에 품는 불씨입니다. 묵묵히 행동하고 압도적인 결과로 당신을 증명하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사람들이 당신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제6장 타인을 향한 비판은 결국 자신을 망친다. 인간은 악한 존재이기에 문득 타인의 단점을 들춰내고 험담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저 친구는 게으름뱅이야. 저 사람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 우리 상사는 정말 무능해. 같은 말을 내뱉는 순간 가슴이 후련해지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당신이 던진 그 비난의 말 한마디는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제가 이 험난한 산업 현장에서 수없이 봐온 광경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은 경쟁사를 이기기 위해 제품 개발 대신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비방과 험담에만 료를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점차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 회사는 남을 헐뜯는 것 말고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구나. 결국 그 기업은 고객들의 신뢰를 잃고 시장에서 쓸쓸히 퇴장했습니다. 비판은 결코 상대를 무너뜨리는 효과적인 무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맹독이 될 뿐입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 끓어오르는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감정에 휩쓸려 타인을 날카롭게 비판했던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회의 자리에서 상대방의 사소한 실수를 붙잡고 큰 소리로 몰아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회의장에 있던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던 눈빛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것은 날카로운 정의감이 아니라 자기 감정도 조절하지 못하는 미숙함과 유치함이었습니다. 타인을 향한 비판의 말은 저의 품위만 깎아내릴 뿐이었습니다. 이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후 중 누군가가 저 집은 빚더미에 앉았다더라. 저 사람은 행실이 좋지 않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다닙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흥미롭게 귀를 기울일지 몰라도 결국에는 저 사람은 입이 가벼워 상종 못할 사람이라며 거리를 둡니다. 결국 남의 험담을 하던 당사자라말로 마을에서 고립되고 맙니다. 이것은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적용되는 인간 사회의 보편적인 법칙입니다. 불교에서는 험담이 인간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세 가지 독, 삼독 중 하나를 키운다고 가르칩니다. 바로 질투, 분노, 그리고 어리석음입니다. 이 세 가지 독을 마음속에서 키우면 그것은 반드시 당신의 인생 전체를 좀먹게 됩니다. 남을 험담할 때마다 당신의 마음에 그 독이 한 방울씩 스며들고 그것은 결국 당신의 표정과 태도에 드러나 주변의 좋은 사람들마저 당신에게서 등 돌리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천법은 지극히 간단합니다. 비판의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 일단 한번 깊게 숨을 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말을 하는 것이 과연 나 자신에게 이로운가? 만약 그 답이 아니오라면 침묵하십시오. 대신 상대방의 좋은 점을 단 하나라도 찾아서 말하려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비난의 독에서 당신 자신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나는 단언합니다. 타인을 향한 비판은 결국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험담을 해서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싶다면 입을 닫으십시오. 존경을 받고 싶다면 사람을 칭찬하십시오. 단지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인생은 놀랍도록 크게 바뀔 것입니다. 제7장, 당신의 욕망을 함부로 입에 담지 마라. 인간에게 욕심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돈을 더 벌고 싶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고, 세상의 명예를 얻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 들끓는 욕망을 당신이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생각하지 않는구나라고 마음속으로 당신과 선을 긋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욕망을 말하면 말할수록 사람들은 당신에게서 멀어져 갑니다. 제가 사업판에서 여러 번 목격한 일입니다. 어떤 사업가가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더 큰 돈을 벌어야겠다. 반드시 저 자리를 내 손에 넣고 말겠다. 자신의 야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본인은 그것이 자신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 눈에는 그저 욕심에 눈이 먼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를 돕던 동료들도 떠나가고 그를 경계하는 적들만 늘어나 결국 원하던 것은커녕 원래 가지고 있던 것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 서툰 욕심을 감추지 못해 큰일을 그르칠 뻔한 경험이 있습니다. 현대토건이라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며 더 큰 일을 따내고 싶다는 욕심에 중요한 발주처 관계자에게 저는 국가적인 사업을 맡아 회사를 키우고 싶습니다. 라고 속내를 털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상대방은 정주영이라는 젊은 친구가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여 오히려 저를 경계했고 제가 그토록 원했던 계약은 더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당신이 욕심을 드러내는 순간 사람들은 반드시 당신을 경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욕망은 가슴 속에 품어야 비로소 거대한 동력이 됩니다. 그것을 입 밖에 내는 순간 그 에너지는 김 빠진 콜라처럼 흩어져 버리고 주변에 불신만 사게 될 뿐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그 말 뒤에 숨겨진 당신의 계산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저 자리가 탐난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잠재적인 경쟁자로 여기고 경계의 벽을 쌓습니다. 즉, 당신의 욕망을 말로 표현하는 것은 스스로 적을 불러들이는 어리석은 행위인 것입니다. 이는 노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 후 나는 이제부터 더 호화롭게 살고 싶다거나 자식들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받고 싶다고 입에 올리면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자녀들은
부모님은 결국 돈밖에 생각하지 않는구나라며 서운해하고 친구들은 당신과 비교당하는 것이 싫어거리를 두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낼수록 당신의 인간관계는 싸늘하게 얼어붙을 뿐입니다. 제가 평생에 걸쳐 배운 지혜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의 욕망은 마음속 용광로에서 홀로 뜨겁게 불태우십시오. 그것을 남에게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욕망을 당신을 움직이는 동력으로 바꾸는 것은 얼마든지 좋지만 그것은 조용한 행동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당신의 욕심을 입에 담는 대신 나는 이 사회를 위해 우리 후손들을 위해 무엇을 이룰 것인가를 말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의 그릇에 공감하고 당신을 기꺼이 응원해 줄 것입니다. 나는 단언합니다. 당신의 욕망을 함부로 입에 담지 마십시오. 욕심을 말로 내뱉는 자는 고독을 부를 뿐입니다. 그 욕망을 묵묵한 행동으로 바꾸는 자만이 진정한 성과와 사람들의 신뢰를 함께 얻게 될 것입니다. 마무리. 자, 여기까지가 제가 80평생의 파란만장한 삶을 통해 뼈에 새긴 절대 입 밖에 내서는 안 될 7가지 지혜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비밀, 돈 자랑, 자신의 약점, 가정 문제, 미래의 계획, 타인을 향한 비판, 그리고 노골적인 욕망. 이 7가지를 입에 올리는 순간 당신이 애써 쌓아 올린 인간관계는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며 단 하나의 진실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인생을 끝까지 지켜주는 것은 침묵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로 인연을 맺고 또한 말로 그 인연을 끊습니다. 그렇기에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보다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몇 배는 더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당신이 쌓아 올린 돈도 빛나던 지위도 결국에는 서서히 의미를 잃어갑니다. 당신의 인생 마지막에 남는 것은 오직 당신이라는 사람에 대한 신뢰뿐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쓸데없는 말을 버리고 정말 필요할 때 진심이 담긴 말만 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주변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며 고독을 멀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단언합니다. 침묵은 결코 나약함이 아닙니다. 침묵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지혜이며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말을 아끼고 삼갈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환하게 웃으며 자신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진정한 승자입니다.